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, 제가 보시는 것처럼 법원에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결정이 있었어요. 즉,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를 열어주세요 라고 소집 청구를 했는데, 관리인이 열지 않은 거예요. 결국 열지는 않았고,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개최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었고요. 그 집회 결의가 또 무효된 거예요. 그 결정에 따라서 잘 개최했으면 되는데, 그 결정에 따라서 개최된 관리단 집회가 결국 무효가 된 경우, 이 경우에 구분 소유자 5분의 1은 종전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청구를 했던 그 5분의 1의 구분 소유자가 다시 관리인에게 집회 열어달라 이렇게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종전 소집허가 결정이 있었으니까 그 결정으로 난 다시 총회 열겠다, 다시 집회를 열겠다,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?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. 그걸 제가 제목으로 법원의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서 개최된 그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된 경우 종전 소집허가 결정으로 다시 집회 소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,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.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지만,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여부,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제게 주신 이 질문을 보셔야 돼요.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 질문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구나,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질문부터 보실게요. 안녕하세요 변호사님, 저는 인천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구분 소유자 몇 명이 제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, 제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자, 이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 무시했던 것은 아니에요. 무시한 건 아니고, 이게 이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진실된 것인지, 이게 그 구분 소유자 명단만 있었고, 실제 구분 소유자가 이걸 청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달라라고 했었는데, 밝히지 않았어요. 밝히지 않으니까 결국 열어주지 않았던 거죠. 그러자 위 구분 소유자들이 법원에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합니다. 관리인이 안 열어주니까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해요. 그리고 법원이 허락을 해줍니다. 즉, 당신들이 여세요, 이렇게 결정을 내려줍니다. 그리고 그런 결정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그런데 그 집회에,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개최한 그 집회에 거기에 무효인 하자가 발견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, 즉 관리인이 법원에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, 그것이 또 인용되었습니다. 그 결과 결국 위 관련 집회 결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러자 위 구분 소유자들, 이 구분 소유자들이 누구냐면 이 부분이죠. 이 구분 소유자 몇 명, 요분들은 구분 소유자, 전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. 자, 이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인인 제게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를 다시 하지 않고, 기존에 받았던 법원의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결정, 종전에 요 결정 나왔었잖아요. 요 법원이 허락하여서 요 허락하는 결정이 있었잖아요. 바로 이 결정, 이 소집허가 결정을 가지고서 다시 자기들끼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가능한가요? 즉, 관리인 저에게 적법하게 집회 수집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? 나를 무시하고 종전에 있었던 법원 결정을 가지고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인가요? 요게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. 이게 문제될 수가 있죠. 충분히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. 다시 열 수 있다, 어차피 집회가 무효였기 때문에 다시 개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변호사님이 계세요. 변호사님이 자문하셔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열려고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 실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관련해서 보실 텐데요.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.